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상담을 하러 오거나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질문 속에 답이 포함이 돼 있고 질문 속에 그 사람 인생이 전부 다 이렇게 함축해서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그 사람의 그 방향성까지 결정을 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욕심에서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원심에서 질문을 하는지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무엇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묻는 말에 그 대답하는 거에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궁금해하고 자기가 그 호기심이 발동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그 질문은 자기만의 질문이 되고 자기만 그 질문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연관성이 있으면서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질문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이게 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원심으로 가고 욕심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사람은 누구나 다 원심으로 출발을 하지만 욕심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욕심으로 마무리가 되면 내가 문이 막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자체가 사는 시기가 아니고 파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의 욕심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는 시기인데 자기가 어떠한 그 꿈의 이상의 그 흘러감에 따라서 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그것이 원심이라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그 투자를 하는데 지금 상태의 부동산 자체의 흐름은 사면은 안 되는 흐름인데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욕심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사게 되죠. 그러면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살 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살 때와 팔 때의 그 시간의 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싸다고 인식이 돼서 아파트를 사요. 싸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고 내가 돈이 어딘가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를 샀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일 급매물이나 저렴한 그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2년 뒤에 내가 산 금액에서 10%가 올랐느냐, 20%가 올랐느냐, 30%가 올랐느냐의 그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2년 거주를 해야만이 그 세금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2년은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러면 2년 뒤에 내가 이 아파트를 팔 경우 내가 산 금액에 20% 30%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지 되는데 마이너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다. 내가 그 마이너스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괜히 그걸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행복감을 누리지만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삼으로써 행복감을 누린 것만큼 2년 뒤에는 그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원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과 욕심이 동기가뭉이 되면 서로가 그러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지 되는데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욕심에 의한 경쟁을 붙은 사람끼리 결국 두 사람이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가느냐 원심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손해를 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욕심으로 갈 거냐 원심으로 갈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원심으로 간다 그러지 욕심으로 간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된 행동이라고. 그러면 내가 계산된 행동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계산된 행동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유리하게 작동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유리하게 작동이 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유리하게끔 욕심을 내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사람마다 1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10명이라는 사람이 다 각자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계산을 하고 욕심을 낸다는 거죠. 그럼 다 10명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명이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10명이 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이득을 봐야지 되는데 이득을 보지 못하고 10명 다 손해를 보는 그러한 그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거죠. 결국 100명의 한 명만이 원심에서 그 원심을 타고 가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99명은 결국 그 경쟁에 의해서 전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장은 다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산된 그 행동, 그것이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이 이익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거는 당장에서는 깨닫지를 못해요. 왜? 시간이 흘러야만이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고통이 자기한테 와야만이 그때 먼저 행동이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심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욕심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끝으로 가면 그 방향성이 긍정의 방향과 부정의 방향으로 가는데 생기의 방향과 살기의 방향이 있는데 성공의 방향과 실패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욕심으로 가게 되면 그 방향성 끝자락이 결국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거나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멸을 한다든지 파멸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먼저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끝자락에서라도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끝자락에서조차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욕심으로 가지 말고 원심으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욕심의 세계로 가면 그 욕심에 의해서 욕심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거는 나만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10명도 욕심을 부리지만 다른 10명이 욕심이 안 부린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 스스로 혼자서라도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욕심으로 가게 되면 그 착각을 한다는 거죠. 헛것을 보고 헛것을 생각하고 헛것이 들리고 헛것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 인생은 이렇게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발전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상담을 하러 오면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꼬이는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욕심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발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욕심으로 가면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각자가 원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나는데 그 욕심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욕심을 만들어서 욕심을 키워서 탐욕을 만들고 결국에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에서 욕심의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욕심으로 가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셔야지 돼. 그래야만이 욕심으로 가는 그 상태, 그 욕심으로 가는 그 경계를 건너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가느냐 원심으로 가느냐 자꾸 체크를 하셔야지 돼. 그래야지 욕심으로 가지 않는데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욕심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저절로 욕심의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명심을 해야지 욕심으로써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욕심으로서 분별하고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고통도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